저도 전기차를 지금 2대를 타고 있거든요. 저도 불안해요. 그냥 진짜 쇠망치를 사서 운전석 밑에 이렇게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타이어에 공기가 빠졌나 하는 건 그 자리에서 보면 돼요. 그런데 배터리는 그 자리에서 평가해서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일상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취득하는 거예요. 운행하거나 충전하는 모든 상황에서. 안녕하십니까. 테크피디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배터와이라고 하는 배터리 진단 솔루션 업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한세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진단과 관련된 솔루션들을 실제로 상용화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그 회사 대표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오해를 하는 것 같다. 일반인 분들은 그냥 어떤 통계 절대적인 숫자만 놓고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 그 화재 메커니즘이나 그 주 원인 자체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그 정도로 어떤 좀 데이터가 모여 있거나 통계화돼 있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번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더 안전하다 혹은 이제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절대적인 어떤 화재 자체를 놓고 얘기를 했다기보다 배터리로서의 안정성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좁은 공간에 엔진과 배터리 시스템, 모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다 보니까 작은 충격이나 좀 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배터리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배터리의 사용 영역이 중간 영역대입니다. 반면에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0% 영역부터 거의 바닥까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운행 조건이 그 사용 그 대역폭을 놓고 보면은 좀 더 가혹한 조건인 거는 맞아요. 일반적인 실험 결과들로 알려져 있는 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는 전기 자동차 쪽의 배터리 안정성,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불나는 이런 경우들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최근에 소방청이 집계해서 발표한 결과들을 보면 사실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에서 가장 화재 빈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1000대당 1대꼴 대략적으로 전기차도 그렇고 내연기관 차도 그렇고 1000대당 1대꼴 정도의 화재 발생 빈도가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미국 자료에는 예를 들면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는 1000대당 150대 그리고 300대 이런 식의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놓고 비교를 할 수는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PHEV는 전기차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즉 엔진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 자동차처럼 배터리로만도 구동을 하는 자동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배터리 전기 자동차, 순수 전기 자동차의 악조건 이제 그 큰 대역폭을 써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그런 측면에서는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그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류 율속도 센 편이고 또 엔진도 같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비좁게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있으니까 이제 화재 발생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그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원인이 어쨌든 간에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굉장히 전문가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내부 단락 물질, 소위 이제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이 발생하는 환경 자체가 순수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이 아무래도 좀 덜하다 이 말씀을 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거꾸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담배를 하루에 한 갑을 피는 사람이 있고 두 갑이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갑을 피면은 폐암 발생 확률이 올라가나요?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을 하실 수 있으면 담배를 두 갑을 피면 폐암이 반드시 발생을 하나요? 이 질문엔 예스라고 못 하시잖아요. 그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확률의 문제예요. 원론적으로는 충전율이 높아지면 화재 발생 확률이 올라가는 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건 사람의 암하고 정말 비슷한 거예요. 사람의 암도 정상세포가 그 증식 과정에서 이상 증식을 하는 게 암이잖아요. 배터리도 똑같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충전 방전 과정에서 일어나야 될 어떤 그 화학적인 변화들이 있어요. 충전 과정에서 리튬 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해서 흑연 사이에 쏙쏙 들어간다든가 방전을 하면 양극으로 와서 리튬 이제 산화물 형태로 금속 산화물 형태로 그렇게 딱 원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생기지 말았으면 하는 부산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덴드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완성이 돼서 양극과 음극을 연결하는 내부 단락이 완성되면 그때 비로소 불이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생깁니다. 즉 이제 전자기기에서 핸드폰 같은 데 사용되는 경우는 셀 하나가 단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셀만 잘 만들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셀 하나가 사용되는 게 아니고 전기차나 ESS는 수백 수천 개의 셀이 모여서 사용되지 않습니까? 시스템으로서. 그럼 이런 이제 시스템화하는 과정, 즉 모듈화하고 팩화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멀쩡했던 셀이 스트레스를 또 받아요. 용접을 한다거나 해서 열 충격을 받기도 하고요. 그럼 이거는 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사용하는 과정에서 계속 불균형을 일으키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면서 아까 덴드라이트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듈화 이후, 그러니까 시스템화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런 개별 셀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좀 니즈들이 이제 막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자동차나 기계 제품들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즉석에서 하는 검사로 평가들이 가능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타이어에 공기가 빠졌나 하는 건 그 자리에서 보면 돼요. 그런데 배터리는 그 자리에서 평가해서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아주 제한된 조건 안에서 고정밀의 장비를 써서 해야지 그나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에 탑재된 상태의 배터리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일상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취득하는 거예요. 운행하거나 충전하는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그 데이터를 계속 트래킹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검사를 온라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즉 데이터를 취득하고 전송하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계속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실제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지금 실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기차를 지금 2대를 타고 있거든요. 한 대는 테슬라고 한 대는 이제 국산 현대차를 타고 있는데 저도 불안해요. 페일세이프라고 해서 안전장치가 있긴 합니다. 무조건. 어떤 특정 버튼을 당기면 기계적으로 열린다거나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경우는 뭘 뚜껑을 열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밑쪽에 막 감춰져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막 당황하는 상황에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럼 페일세이프가 평상시에 어디 있는지를 연습을 하고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조그만 망치를 가지고 다녔어요. 이걸로 이제 유리 깨는 거. 근데 이걸 가지고 실험한 영상이 나왔어요. 인터넷에. 안 깨지더라고요. 그냥 진짜 쇠망치를 사서 운전석 밑에 이렇게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최근에는 그걸 이제 셀 단위로도 하고 있고 아예 그냥 전기차 팩을 불을 내는 실험도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패턴을 찾는 거예요. 이상한 패턴. 얘가 안 이러던 애가 왜 이러지? 같은 어떤 특정 셀에서 그런 것들을 찾는 건데 그걸 하는데 AI만큼 적격인 게 없어요.